문제를 안 풀고 그래. 보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야? 여기지? 봉숭아 차례지? 자, 봐라. 88페이지. 해수의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 보자. 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봐봐. 자, 해수에 용승하고 치강이 있어. 해수에 용승하고 치강이 있어. 근데 첫 번째가 뭐냐? 표층해수의 이동이 있다. 표층해수는 뭐 때문에 이동해? 바람 때문에 이동하지. 근데 바람이 이제 불잖아. 해수면 위로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면 표층해수는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오른쪽으로 90도. 야, 그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90도가 이동한다. 봐봐, 뭔 말이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지. 이렇게 불지. 바람이 만약에 이렇게 분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러면 이 바람의 방향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바뀌어. 휘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휘어. 갖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휘어.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도를 돌아 그러니까 180도를 돌지. 그럼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90도가 된다. 오른쪽으로 90도가 된다. 평균적으로. 이해됐어? 봐. 자, 해수면 위에 지구의 자전에 의한 뭐가 생기니? 말했지. 바람은 똑바로 못 본다고. 만약 대포를 이렇게 쏘지. 그럼 지구 자전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이어? 전향력이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이어? 오른쪽으로 인단 말이야. 북반구에서. 그러면 지구 자전의 효과 때문에 전향력으로 처음에 북반구에서 표면 해수가 바람의 방향이 몇 도? 제일 처음에는 45도. 45도로. 그렇지? 1번 봐봐. 45도로 불지. 그러면 해수면의 아래층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해수의 이동 방향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해. 그리고 유속은 하살표의 유속 속도는 밑으로 들어갈수록 줄지. 줄면서 돌아버려. 결과적으로는 몇 도를 돌아? 180도를 돌아. 그러면 표층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은 북반구에서 바람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야. 무조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몇 도? 90도야. 이걸 에크만 수송이라고 해. 옆에 나왔어. 바로 옆에. 해수의 표면에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면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표층해수가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에크만 수송이란다. 그리고 전향력의 작용 방향은 지구 자전 방향으로 자전의 영향으로 작용하는 전향력은 북반구에서는 물체의 운동 방향의 오른쪽에 90도 방향, 남반구에서는 왼쪽에 90도 방향이야. 즉 바람이 이거라는 소리야. 에크만 수송은 이거라는 소리야. 바람이 이렇게 불지. 북반구에서는 표층해수가 어디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바람의 방향.
표충해수가. 응? 이해됐어? 이렇게 준다고. 이게 에크만 수동이야. 그리고 용승과 침강이 있지. 용승은 뭐냐? 바닷물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그 다음 침강은 뭐야? 바닷물이 내려가는 거. 알아? 용승은 심층에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거고, 침강은 뭐야? 표층 해수가 수렴하여 모여가지고 심층으로 가라앉는 거야. 그리고 용승하고 침강의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용승하고 침강에서 연안 용승하고 연안 침강이 있다. 용승하고 침강에서 첫 번째, 연안 용승이 있고 연안 침강이 있어. 연안은 뭐야? 어디야? 바닷가에 가까운 쪽. 바닷가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 우리는 연안 지역이라고 그러지. 이해됐어? 그럼 보자. 연안 용승하고 연안 침강을 보자. 연안 용승은 북반구에서야. 야, 대륙의 서해안 쪽에서. 연안 용승은 대륙의 서해안 쪽이야. 서해안 쪽에서 보자. 연안 용승은 봐라. 북반구에서 서해안 쪽에 뭐가 불 때? 북풍이 불 때. 북풍이 불어. 북풍은 풍향은 불어온 방향이야. 태연아. 불어온 방향이니까 이렇게 북풍이 불어. 북풍이 이렇게 불어. 북풍이 불어. 그러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거야.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이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표층에서는 수직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이동하지. 그럼 여기에 물이 비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 물을 채워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용승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연안 침강이 있어. 연안 침강은 북반구의 어디? 대륙의 침강에서는 서해안에서, 대륙의 서해안에서 뭐가 불어? 남풍이 불어. 그럼 남쪽에서 불어오겠지. 오른쪽으로 90도니까 이쪽으로 있지. 그러면 몰려오니까 어떻게 돼? 얘가 내려가겠지. 이해돼서? 갖고 요 침강이 일어난다. 이건 다 무슨 기준이야? 북반구 기준이야. 북반구 기준이야. 그러면 남반구는 반대겠지. 대륙의 동해안에서 서해안에서 남풍이 불 때 뭐야? 침강이 일어나. 용승이 일어나지. 북풍이 반대라 있잖아. 연안 용승은 언제 일어나? 북풍이 불 때 대륙의 서해안에서 일어나지. 그러면 이제 남반구는 반대로 남풍이 불 때 뭐가 일어나? 용승이 일어난다고. 야 이씨, 북풍이 불 때 이렇게 남반구는 뭐가 일어날 때? 반대라 했잖아. 북은 남풍이 불 때 뭐가 일어나? 연안 용승이 일어나. 반대. 그러면 또 연안 침강은 언제 일어나? 대륙에서 서해안에서. 여기는 남풍이었지, 아까 치면. 남풍이었잖아. 그러면 뭐가 불 때? 남반구에서는 북풍이 불 때. 그러니까 자,
하나만 알면 돼. 하나만 알면 돼. 봐라. 연안용승은 대륙의 서해안에서 북풍이 불 때 된단 말이야. 연안용승은. 그러면 이제 남반구에서는 남풍이 불 때 되지. 대륙의 서해안에서. 그리고 연안친강은 또 반대야. 그러면 얘는 남풍이 불 때 또 연안친강이 일어나겠지. 반대 이렇게 하면 돼. 연안용승 북풍이야. 대륙의 서해안에서. 그러면 연안친강은 남풍이야. 남반구에서도 남풍이야. 연안용승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야. 이해됐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동해안에는 어떻게 될까? 동해안은 또 반대야. 야, 동해안은 또 반대야. 대륙의 동해안은 남풍이 불 때 연안용승이 일어나고 북풍이 불 때 연안친강이 일어나는 거야. 봐봐, 옆에 나왔어. 북반구에서 봐라. 남풍이 불면 연안용승이. 그러니까 이거야. 얘만 기준으로 하는 거야. 봐봐. 내가 해볼게. 야, 북반구에서 봐라. 북반구의 서해안에서, 대륙의 서해안에서 북풍이 불 때 연안용승이야. 남풍이 불면 뭐 연안친강이지. 남반구에서 서해안에 남풍이 불면 연안용승이지. 북풍이 불면 연안친강이지. 그리고 북반구에 또 반대지. 동해안에서는 남풍이 불면 연안용승, 북풍이 불면 연안친강 이렇게 된단 말이야. 반대야. 그렇잖아.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오케이. 얘만 알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얘만 알면 다 반대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기준이야. 쉽지? 갖고 이걸 기준으로 해놔. 연안용승, 북풍 기준으로 해놔. 이걸 기준으로 해놔. 이걸 기준으로 해놔. 반대잖아. 이해됐어? 그 다음 올라와. 적도용승이 있어. 또 이해됐어? 안 됐어? 어떻게 하나? 그 다음 적도용승이 있어. 적도용승은 뭐냐? 적도용승은 뭐냐? 이거야. 적도용승. 자, 적도에서 뭐가 일어나냐? 봐봐, 이쪽에서는 그럼 무역풍이 이쪽에서 불어. 그러니까 무역풍이 불어. 근데 그러면 북반구는 오른쪽에 표층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어? 그러면 발사는 하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빠져나왔잖아. 그러면 밑에서 채워줘야지.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영승이 일어나는 거야. 영승이. 어? 영승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둘 다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해됐어? 북반구에서는 자 봐봐. 자, 북동무역풍에서 적도방향의 북서쪽으로 표층해수가 이동할 때, 남반구에서도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적도에서 남서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표층해수가 이동해. 자,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이렇게 불면 표층에서는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다 미지. 그러면 밑에로 올라오죠.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적도 부근의 표층 해수가 발산하기 때문에 부족해지지. 이 해수를 채우기 위해 심층 해수가 상승한다. 어? 적도 형성이 일어난다. 이해됐지? 그러면 영승 지역은 어디야? 적도 부근하고 주로 대륙의 서해안. 뭐야? 영승은 따라서 어디서 일어난다? 그렇지. 대륙의 서해안. 적도에서 일어난다. 이해됐지? 고로 자, 대륙의 서해안, 서쪽 해안이나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 연안 영승은 북반구에서 아프리카 서해안, 그 다음 캘리포니아 연안, 그 다음 북풍 계열의 뭐가 부니까?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부니까 남반구는 아프리카 서해안, 그리고 페루의 연안,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나지. 얘는 반대지. 남반구니까. 북반구는 연안 용승은 북풍 계열이 불고 남반구는 남풍 계열이 불어. 그리고 적도 용승 지역은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분다. 그리고 옆에 보자. 또 해수의 용승과 침강 주의해봐. 해수의 용승과 침강은 대륙의 연안뿐만 아니라 연안과 열대해뿐만 아니라 해수가 수령과 발산이 일어나면 어느 곳이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저기압과 고기압에서의 용승과 침강도 있다. 야, 저기압에서는 뭐가 일어날까? 저기압에서는 뭐가 일어나? 봐봐. 저기압은 무슨 기류가 있어? 상승기류야. 무슨 방향으로 불어들어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오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와. 반시계 방향. 북반구다. 그러면 오른쪽에 표층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그러면 다 봐봐. 여기도 밖으로 이동.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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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이동.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그렇지. 발산하지. 그러면 B잖아.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저기압 중심에서는 영승이 일어나. 북반구에서. 근데 고기압은 어떻게 돼? 어이 새끼가 이씨. 고기압은 어떻게 돼? 이제 하강기류야. 불어나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 그러니까 오른쪽이니까 얘는 다 안으로 들어가네. 수렴하네. 수렴하니까 어떻게 돼? 모이지. 그럼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고기압은 침강이지. 얘는 영승이고 얘는 뭐다? 침강. 그러니까 야, 뭐 연안뿐만 아니라
적도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해수가 수렴이나 발산이 일어나면 어디든지 용승하고 침강은 일어날 수 있다. 이해됐지? 그러면 용승 지역의 어장은 어떻게 돼? 용승과 침강의 영향 보자. 용승과 침강의 영향 보자. 용승과 침강의 영향 보자. 첫 번째, 용승의 영향은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고 뭐가 풍부해져? 응? 용승되면 해수의 바닷속에 심층에 차가운 물이 올라오지.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많이 녹아있고 영양염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풍부하고 영양염류가 풍부한 심층 해수가 표층에 공급되어 좋은 어장이 형성돼. 그러니까 페루 앞바다가 페루 용승 의해서 용승에 의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우리가 대왕 오징어 거기 대왕 오징어 졸라 큰 거 이따만 오징어 내 키 많은 거 그런 게 잡히잖아. 오징어야. 오징어인데 졸라 큰 거야. 그거는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그쪽이 좋은 이제 뭐 좀 진화한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진미채 있지. 오징어채. 그거 다 그 대왕 오징어로 만든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해수면 부분에 대기가 냉각되어 서늘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이해됐지? 얘는 무슨 기류니까? 하강기류니까. 차가우니까 하강기류가 발생해. 그러니까 고기압이지. 그래서 날씨가 공기가 흩어지니까 날씨가 맑다. 그리고 침강의 영향으로 봐라. 침강의 영향은 표층해수의 용존산소가 심층으로 이동하여 해양 생물에게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고 따뜻한 해수가 모임으로 표층 수온이 상승하고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진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는 극지역의 찬해수가 침강하여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그리고 옆에 봐라. 용승해역과 어장, 심층해수에는 질산염이나 인산염과 같은 영양염류가 풍부하다. 따라서 용승해역에는 물고기가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번성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제일 밑에 탐구자료청 봐봐. 연안용승의 영향 알아보기. 그림은 우리나라 동해안에 연안용승이 일어났을 때 표층수온의 분포와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 분포를 나타냈다. 표층수온의 분포는 봐라. 표층수온은 동해안 연안 쪽은 낮고, 연안에서 먼 바다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는 동해안 쪽에 연안 쪽은 높고 연안에서 먼 바다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낮아진다. 결론은 연안용승이 일어나면 심층의 차가운 물뿐만 아니라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올라와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에 도움을 주므로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옆에 보자. 우리나라의 용승 봐봐. 용승.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는 남풍계열의 남동풍이 불어 동해안에 용승이 일어나서 급격한 수온감으로 연안 난류성 어류 양식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안개가 발생하기도 한다. 넘겨. 90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용승? 용승님은 저기압에서 나타나고 근데 이제 온도가 낮아져 버리니까 그 지역은 이제 저기압이 나타났네. 왜? 뭐? 강수량이 건조한 날씨니까 저기압이면 근데 저기압인데 용승은 저기압 때문에 일어난다. 근데 이제 그 용승이 되면
그 날씨는 어떻게 돼? 차가워져 버립니다. 고기압이 이해됐어? 원인과 그 작용은 틀린 거예요. 반응은 틀린 거지. 이해됐어? 풀어봐 빨리.
됐어? 그럼 보자. 1번에 오른쪽, 왼쪽, 영승, 친강, 무효풍, 어장, 안개. 1번에 기억, 2번에 친강, 영승, 친강, 3번에 북풍, 이해됐지? 그리고 잡아라. 그리고 야 영승 높아진다. 무효풍 북쪽 남쪽 영승. 6번에 X009 틀린 거 없어? 그 다음 91페이지 보자. 엘니뇨와 라니냐가 있어. 기상이변이 있지. 대표적인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이 엘니뇨하고 라니냐냐. 보자. 아, 진짜. 자, 봐라. 엘니뇨하고 라니냐를 보자. 자, 엘니뇨하고 라니냐에서 보자. 첫 번째 봐봐. 엘니뇨하고 라니냐에서 엘니뇨는 뭐냐? 평상시를 보자. 평상시를 봐. 평상시는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에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쪽이야. 동태평양은 적도부니까 페루 쪽이야. 따뜻한 물하고 찬물이야. 그러면 야 0도에서 30도는 뭐가 부니? 바람이. 남동 무효풍인 뭐가 불어? 남동 무효풍이 불지. 무효풍이 불어. 그러면 따뜻한 물이 어느 쪽으로 가니? 이쪽으로 가지. 그럼 이쪽의 수온은 어떻게 돼? 높아져. 수온이 높아지니까 여기에 증발량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도 많아. 증발량이 많이 되니까 구름이 생성되고 여기에 저기압이 형성되지. 상승기류니까. 상승기류니까 여기에 저기압이 형성돼. 구름이 형성돼.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이동한다. 여기는 저기압이고 여기는 야 수온이 낮지. 뭐가 많이 일어나? 여기가 비니까 영승이 많이 일어나. 그러면서 수온이 낮고 좁은 어장이 형성되지. 그러면서 여기는 고기압이 형성되니까 맑고 건조하겠지. 이게 평상시라고. 이해됐어? 그럼 봐라. 근데 엘니뇨는 뭐야? 엘니뇨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평상시는 봐라. 그 가운데 그림 봐봐. 평상시는 뭐야? 무역풍에 의해서 동태평양의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해. 적도열과. 그래서 동태평양은 이동한 표층 해수를 채우기 위해 영승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표층 수온이 낮고 원난 수역의 두께가 얇지. 서태평양은 표층 수온이 높고 원난 수역의 두께가 두껍다. 봐봐. 원난 수역의 두께가 어디가 두꺼워? 서태평양이 두껍지. 그리고 열대 태평양 서쪽이 동태평양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약간 높지. 물이 몰리니까.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엘니뇨는 뭐 때문에 발생해? 응? 그렇지.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든 약화.
약화로 인해 발생. 무역풍이 뭘로? 약화로. 그럼 보자. 무역풍이 약화되는데, 자 봐라. 무역풍이 약화되는데, 이거야, 이거. 어느 인도네시아 쪽, 동태평양, 페루 쪽, 따뜻한물 찬물이야. 그러면 봐라,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얘를 못 밀어, 제대로 못 밀어.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와버리는 거야. 이쪽으로 와버려. 그러면 봐라, 여기로 오는데 오게 되면 영승이 어떻게 돼? 약해져. 약해져. 응? 영승이 약해져.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의 수온이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구름이 많이 형성되고 여기가 뭐야? 비가 막 폭우라든지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네. 그리고 여기는 서태평양은 어떻게 돼? 수온이 낮아지지. 갖고 오히려 가뭄이 들어. 갖고 하강기류 형성되니까 오히려 가뭄이 든다.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져. 그래갖고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표층의 수가 적어진다. 그러면 봐봐. 근데 이제 그리고 동태평양은 평년보다 영승이 약해져 표층 수온이 높아지고 원난 수역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리고 서태평양은 평년보다 표층 수온이 낮아지고 원난 수역의 두께가 얇아진다. 그리고 열대 태평양 동서해안의 경사는 평년보다 완만해지지. 봐봐. 옆에 봐라. 옆에 나왔지? 완만해지지. 평년 해수면보다 어떻게 돼? 평상시 해수면 거의 이거지. 자, 원래는 거의 서해에서 동이 이거든. 거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된다? 원래 이렇게 완만해져. 근데 야 뭐야? 라니냐는 오히려 평상시보다 심해져. 이게 평상시고, 엘니뇨고. 이게 평상시고. 이게 뭐야? 라니냐지. 이렇게 평상시보다 엘니뇨는 완만해져. 동서의 해수면 높이처럼. 근데 라니냐는 뭐야? 더 기울어지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보자. 자. 그리고 세 번째. 라니냐가 있지. 라니냐는 좀 이따가 좀 쉬어. 적절하지? 적절한 거 아니야? 봐라, 라니냐는 원인은 뭐야? 무역풍이 강화되니까 금방 자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서는 봐봐, 이쯤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상승이 일어나.
그리고 여기에 구름이 형성돼. 그리고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또 형성돼. 이해되지? 근데 라니냐는 서태평양 쪽에 인도네시아 쪽에 페루 쪽이야. 무역풍이 강화되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많이 밀어버려. 응? 그러니까 이쪽의 수온은 많이 높아져. 그러니까 이쪽은 홍수가 나고 진발량이 많으니까 강수량도 많아고 홍수가 나고 폭우나 홍수가 나. 근데 이쪽은 뭐야? 용생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지. 그래서 수온이 많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기에 고기압인데 이쪽은 하강 기류니까 오히려 날씨가 맑다 못해 가뭄이 들어. 그리고 차가우니까 새벽에 온도가 너무 많이 내려갖고 농작물이 얼어붙은 냉해가 일어나. 그 정도야. 그리고 봐라. 여기 책에 보면 봐라. 야,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져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표층의 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동태평양은 평년보다 용승이 강화되어 표층 수온이 낮아지고 온난 수온의 두께가 얇아진다. 서태평양은 평년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지고 온난 수역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자, 열대 태평양과 동서의 해역의 해수면의 경사는 평년보다 급해진다. 이해됐지? 엘니뇨는 열대 태평양 중앙부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까지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씨가 높아진 상태로 수개월간 지속된다. 그래서 발생 원인은 무역풍이 약화야. 라니냐는 열대 태평양 중앙부에서 동태평양까지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낮아진 상태로 수개월간 지속되는 거야. 발생 원인은 무역풍의 약화다. 이해됐지? 그리고 밑에 봐봐.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수온의 연직 분포 봐봐. 가는 엘니뇨고 나는 라니냐 시기에 열대 태평양 동서 단면의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거다. 자, 열대 태평양의 연안 용승은 열대 동태평양 용승은 평년보다 가 시기에는 엘니뇨 시기에는 약해지지. 그리고 나 시기에는 강해지지. 그리고 동서의 등온선의 기울기는 평년보다 가 엘니뇨 시기는 완만해지고 라니냐 시기는 급해진다.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도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깊다. 가에서 엘니뇨 시기에는 서태평양이 얕아지고 동태평양이 깊어진다. 그리고 라니냐 시기에는 서태평양은 깊어지고 동태평양은 얕아진다. 그리고 동서의 열대 태평양에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엘니뇨 시기는 작아지고 라니냐 시기는 커진다. 즉 수온 약층의 경사는 엘니뇨 시기보다 라니냐 시기가 더 기울기가 크다. 이해됐지? 봐라. 이거잖아. 얘는 수온 약층. 이거고 얘는 이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리고 옆에 열대 태평양에서 동서해역의 수온 약층의 경사 봐봐. 열대 태평양과 서태평양 표층 수온의 차이가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작다. 따라서 열대 태평양의 동서해역의 수온 약층의 경사는 엘니뇨 시기보다 라니냐 시기가 더 길다. 넘겨. 이게 시험에 잘 나와. 남방진동이. 남방진동을 보자. 남방진동을 보면
이래야지 이게 자 봐봐. 남방진동을 보면 자 보자. 남방진동이란 건 수년에 걸쳐 열대태평양의 동서의 분포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주기적 현상으로 자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 때 기압 분포가 서로 반대로 나타난다. 즉 남방진동은 엘니뇨 시기하고 라니냐 시기에 기압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반대로 나타나는 거야. 응? 반대로 나타나. 그래갖고 대기압의 분포가 뭐다? 자, 첫 번째 봐봐. 워커 순환이 있어. 워커 순환은 뭐가 있냐? 이거야. 워커 순환은 지구 규모의 순환이야. 열대태평양에 형성되는 동서방향의 거대한 대기 순환이다. 평상시에는 봐라. 이거잖아. 평상시에는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이쪽이 수온이 높잖아. 이쪽이 수온이 낮지.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기류? 상승 기류지. 저기압이 형성되지. 그리고 여기는 하강 기류지. 고기압이 형성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뭐야? 워커 순환이야. 자, 서태평양은 평상시에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표층해수가 이동해요.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다. 상승 기류지. 그러다 보니까 징발량이 많으니까 강수량이 많아. 구름이 형성되니까. 그리고 동태평양은 평상시에 찬 해수가 영승에 의해서 고기압이 형성되므로 찬 공기가 하강하지. 하강 기류니까 강수량은 적어지고 날씨는 맑아진다. 이해됐지? 그러면 남방진동에 의한 기후변화 봐봐. 그러면 이제 워커 순환이 아니라 평상시가 아니라 이제는 자 뭐일 때? 자 남방진동에 의한 기후변화를 보자.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일 때 남방진동에 의한 기후변화. 왜? 진동이라고 해. 시소 넓듯이지. 옆에 봐봐. 엘니뇨 시기에는 야 기압이 누가 높아? 여기가 엘니뇨 시기에는 봐봐. 엘니뇨 시기하고 이 라니냐 시기 때 기압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진동한다고. 그럼 보자. 엘니뇨 시기 때 봐봐. 엘니뇨 시기는 자 이렇게 되지. 그러면 자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오히려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오지. 이쪽으로 오니까 야 영승이 약화되면서 이쪽은 수온이 낮아지고 이쪽은 수온이 높아지지. 그러면서 이쪽이 상승하지. 공기가 맞고 이렇게 상승한다. 이쪽이 저기압이 되는 거야. 이쪽이 고기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 됐어? 그럼 봐라. 자, 서태평양은 무슨 고기압이지. 동태평양은 저기압 형성되지. 평양보다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차가 어떻게 된다? 적어져. 응? 얘는 이렇게 되네. 적어져.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적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네. 적어져. 기압차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워커 순환이 평년보다는 약해진다. 워커 순환의 상승 영역이 동쪽으로 치우친다. 응? 자, 기후 변화는 봐라. 서태평양은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건조한 날씨가 되고 가뭄이 들고, 동태평양은 상승기류가 발달하면서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홍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기압차가 평상시보다 어떻게 된다? 동서의 기압차가 적어져요. 응? 그리고 서태평양이 뭐가 돼? 고기압이 되고, 동태평양이 뭐가 된다? 저기압이 돼. 응?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그리고 라니냐 시기는 보자. 라니냐 시기는 어떻게 돼? 무역풍이 약해지지. 무역풍이 강해지지. 그러면 무역풍이 강해지니까 딱산물이 이쪽으로 많이 가. 그리고 이쪽은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쪽에 저기압이 형성돼. 그러면서 많은 비를 뿌리지. 그러면서 여기 상승하고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는 수온이 많이 약해지지. 많이 낮아지지. 고기압이 돼. 그러면서 기압차가 평상시보다 더 동서가 커지는 거야. 이해됐어? 라니냐 시기는 봐라. 평년보다 서태평양의 저기압이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동태평양의 고기압이 더 강해진다. 평년보다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차가 커진다. 그리고 워커 순환이 평년보다, 이게 얘는 동서의 기압차가 평년보다 작아져. 워커 순환이 약해져. 근데 얘는 동서의 기압차가 커져. 평년보다. 워커 순환이 강해져. 이해됐어? 너 잘못다. 저거 안되겠다. 이거 틀면 안되겠다. 잠 좁게. 따뜻한 바람 부니까 바로 잠오네. 응? 됐어? 안 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렸어? 자, 봐라. 자,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되지. 그럼 딱산물을 이쪽으로 민단 말이야. 이쪽의 수온은 어떻게 돼? 높아지지.
그래갖고 이쪽은 상승기류니까 저기압이지. 그리고 이쪽은 용수 현상이 더 심하니까 수온이 낮아지지. 그러니까 고기압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동서의 기압차가 평상시보다 더 심해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워커 순환이 더 강해져. 그래가지고 서태평양은 라니냐시 상승기류가 발달해 평년보다 강수량이 증가하므로 홍수가 발생하고, 동태평양은 하강기류가 발달하여 평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되므로 가뭄이 발생한다. 옆에 봐. 남방진동이 뭐냐? 자, 라니냐 시기에는 열대 태평양에 봐봐. 동서방의 해명 기압에 마치 시소처럼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해명 기압이 한쪽으로는 올라가고 다른 쪽은 내려간다. 서태평양은 어느 지역이냐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쪽이야. 그리고 평상시에는 어디가 저기압이야. 오케이, 이거지. 봐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지. 평상시에는 이쪽이 뭐야? 아이씨. 이쪽이 하강기류야. 얘가 상승기류야. 그리고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이야. 이해됐어? 근데 얘는 반대지. 반대지. 야, 이쪽이 상승기류하고 이쪽이 저기압. 이쪽이 고기압. 하강기류니까. 봐. 시소 널트시. 이게 남방지도입니다. 자, 이해됐냐? 아까 서태평양 지역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쪽이고, 동태평양이 페루,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엔소, 엘니뇨의 남방진동이 있다. 엘니뇨에 뭐가 있다고? 남방진동이 있어. 엔소라 그래. 자, 봐봐. 네 번째, 엔소. 엔소는 뭐라고? 엘니뇨의 남방진동이야. 진동인데, 잘 봐라. 엘니뇨의 남방진동인데, 엔소는 봐라. 자, 엘니뇨와 라니냐의 표층수온의 변화 현상이고, 남방진동은 대기압의 기압 분포의 변화 현상인데, 자, 이들은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며 이를 합쳐서 엔소 또는 엘니뇨의 남방진동이란다. 봐라. 자, 수온의 편차가 봐라. 마이너스로 가지. 야, 봐봐. 뭘 빼냐면, 자, 수온 편차는 관측 수온과 평년 수온으로, 수온으로, 야, 관측 수온, 야, 편차는 뭐라고? 옆에 나왔어. 뭐라고 나왔냐면, 수온 편차는 관측 수온에서 뭘 빼는 거야? 평년 수온을 빼는 거야. 근데 여기가 동태평양이야. 엘니뇨 시기에는 야,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어떻게 되겠냐? 야, 수온 편차가 관측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지. 평년 수온보다 높아져. 그러니까 플러스 값으로 나와야 돼요. 플러스 값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이 플러스로 나오는 빨간색이 뭐다? 엘니뇨인 거야. 응? 근데 라니냐 시기에는 봐라. 동태평양에서 야, 라니냐 시기에는 동태평양이 더 차가워지지. 그러면 관측 수온이 마이너스야. 더 차가워지. 관측 수온보다 평년 수온이
평년 수온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나와. 이해됐어? 야,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 관측 수온에서 평상 수온을 빼지. 평년 수온을 빼지. 그러면 플러스 값으로 나오면 뭐다고? 엘니뇨고.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면 뭐다? 라니냐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크게 나타날수록 어떻다? 강한 라니냐가 발생한다. 응? 자, 엘니뇨와 남방 진동은 남방 진동의 변동 주기는 엘니뇨의 발생 주기와 일치하는 거 관측되니까 엘니뇨와 남방 진동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올라와 봐. 93페이지 봐봐. 응? 자, 봐라.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표층 수온에 따른 해명 기압 분포 알아보기. 자, 그림은 열대태평양에서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평상시의 표층 수온의 차이를 알아봤다. 자, 그랬을 때 봐라. 자, 엘니뇨 시기에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은 어떻게 되니? 플러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이야? 수온 편차가. 야, 평상시보다 낮아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야. 근데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높아지니까 플러스 값이야. 이해됐냐? 라니냐 시기에는 서태평양은 더 높아져. 더 높아지니까 플러스 값이야. 근데 엘니뇨는 더 낮아지니까 마이너스 값이야. 자,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 평년보다 표층 수온이 낮아지고 동태평양 평년보다 수온이 높아진다. 서태평양은 평년보다 해면 기압이 어떻다? 높아졌어. 기압은 온도는 떨어졌는데 기압은 어떻다? 반대지. 야, 기온하고 기압은 무슨 관계다? 기온하고 기압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야,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이 온도는 낮아지지. 그러나 기압은 어떻다? 높아진다. 그러면 수온 편차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 근데 기압 편차는 그렇지. 그리고 엘니뇨 시기의 동태평양은 기온 편차는 뭐야? 플러스 값을 가져. 기압 편차는 마이너스 값을 간다.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서태평양 평년보다 해면 기압이 높아졌고 고기압이고 동태평양은 평년보다 기압이 낮아졌어. 따라서 서태평양은 가뭄이 들고 동태평양은 홍수가 발생한다. 라니냐 시기에 서태평양은 평년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졌고 동태평양 평년보다 표층 수온이 낮아졌다. 그러면 라니냐 시기에 서태평양은 기온 편차가 뭐다? 플러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이야? 그렇지. 기압 편차는? 그렇지. 동태평양은 수온 편차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값이지. 기압 편차는 플러스 값이야. 그래서 서태평양은 뭐냐? 홍수가 발생하고 동태평양에서는 가뭄이 발생할 거다. 옆에 봐. 옆에 보면 남방진동 지수가 있어. 남방진동 지수는 열대태평양의 동서의 월 평균 해면 기압 차이를 나타내는 지수로 남태평양의 누구하고 타히티하고 해면 기압과 오셀렐의 다인 지방에 측정한 걸 뺀 거야. 남방진동 지수는 엘니뇨 시기에는 무슨 값?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을 뺀다. 그러면 엘니뇨 시기에는 누가 온도가 높아? 타히티 쪽이 높단 말이야. 근데 기압은 어떻다? 타히티 쪽이 낮겠지. 그러면 동에서
서해 기압을 빼니까 남반진동 지수는 야 동해에서 서를 빼니까 동해 값이 낮으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 남반진동 지수는 이해돼서? 그리고 평상시에는 플러스 값. 그리고 라니냐 시기에는 더 플러스 값이야. 이해됐지? 그럼 보자. 1번 봐봐. 암기해 봐봐. 선생님이 말했지. 야, 누굴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동태평양 기준으로 삼으면 돼. 야, 엘니뇨 시기에는 야, 표층수온의 편차는 어떻게 돼? 서태평양은 야, 온도가 수온이 낮아지니까 마이너스 값이야. 그러면 기압 편차는 플러스 값이겠지. 그리고 동태평양은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니까 표층수온 편차는 플러스 값이야. 기압 편차는 마이너스 값이야. 라니냐 시기의 서태평양은 더 따뜻해지니까 표층수온은 플러스 값. 해면 기압 편차는 마이너스 값. 동태평양은 더 추워지니까 마이너스 값. 표층수온의 편차는 해면 기압의 편차는 플러스 값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두 번째, 엔소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엘니뇨와 라니냐로 해수면의 수온이 변하면서 해양 생물이 감소하는 등 해양 환경이 변하고 기압 분포가 변하면서 가뭄, 홍수, 태풍과 같은 이상 기후가 일어난다. 엘니뇨 시기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쪽 북부에서 가뭄이 심해지고 중앙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페루 연안에서는 용승의 악화로 어업이 피해가 발생한다. 라니냐 시기에는 인도네시아 쪽에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에 가뭄이 생깁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질병이 확산되고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생산량이 변하면서 산불이 일어나기도 한다. 엘니뇨 시기에 커피 나무의 정상적인 성장이 방해되어 원두값이 상승한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엘니뇨 시기에 우리나라는 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은 편이고 여름도 마찬가지로 강수량이 증가하여 폭우가 발생한다. 라니냐 시기에 우리나라는 겨울과 여름에 강수량이 감소하고 건조해지고 특히 겨울에는 한파가 발생한다. 넘겨. 그래가지고 이 94하고 95를 풀어봐 한번. 정리를 해봐. 빨리 해.